제키입니다. 오늘 이제 날 넘어서 어제는 저 쉬는 날이라 일 좀 보고 사람 좀 만나고, 아이고 콜 들어왔어요. 까까우띠. 일 좀 보고 쉬었다가 지금 자정돼서 일하러 나왔습니다. 돈 또 고른 제키죠. 뭐 술도 안 먹었고 볼 일도 다 봤고 그냥 나왔어요. 나올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치킨 시켜서 한잔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냥 일하러 나왔습니다. 다행히 어제 오바이트 테러를 당했는데 냄새는 안 나네요. 다행입니다. 나오자마자 그래도 콜을 주네요. 한 6분 정도, 6, 7분 정도 늦게 나왔는데, 그럼 저는 픽업하러 가보겠습니다. 하기 전에 오늘 댓글 테러를 받았어요. 댓글 테러라고 하기보다는 댓글로 저한테 뭐라 하더라고요. 택시 편한지 알으라고. 다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다른 유튜버 형님들처럼 저는 그렇게 점잖은 사람은 못 됩니다. 기분 나쁘면 욕도 하고 쌍욕도 하고 잘못한 대상에 대해서는 욕도 잘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말했죠. 요약해서 얘기 드리면, 아 그러게 택시가 편하면 와라. 택시로 와라. 뭐하러 멍청하게 직장생활 하고 있냐. 힘든 편한 택시가 있는데 힘든 직장생활 하고 있으면 바보 아니냐. 병신이 인증하는 거지. 빨리 사표 쓰고 오라 했어요. 제가 환영 파티 해준다고. 근데 저는 그런 걸로 데미지는 그렇게 안 받아요. 그냥 처음 볼 때는 욱 하죠. 욱 하는 게 좀 있어서 그 뒤에는 이제 살살 약 올리듯이 빨리 내 곁으로 오라고 했죠. 근데 그 뒤로 닥치고 있네요. 병신 같은 인간이.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자기가 해보지 않았다면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좋게 말해서 뭐 택시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직장생활도 많이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은 저도 거기에 수긍을 했을 건데, 뭐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아 하더라고요. 앞에 별별이 있는데 그게 병신 아니면 바보죠. 병신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직장생활 힘들다고 택시 편한 줄 알으래요. 지가 병신 같은 소리 하면서. 제가 이제 욕하고 그런 게 좀 눈살 찌푸려지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저는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욕하지 않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댓글이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한테 욕을 하지. 일단 저는 손님 태우겠습니다. 사람 왜 이렇게 많냐. 사람이 되게 많은데 한 명 탈래나 두 명 탈래나. 네. 자기야 갈 거야? 공수. 예, 안녕하세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갈게요, 형님.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예, 출발하겠습니다. 힘들다. 네, 방금 또 돌발 상황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손님 태워다 드리고 7,560원 나왔는데 어디 타지에서 오신 건지 몰라도 모텔로 들어가시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광주 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내려드리고 이제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은행 시스템 점검 시간이라고. 거의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가끔 있긴 한데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카드가 있으면 다른 카드로 결제하면 되는데 다른 카드도 없. 까까우띠. 다른 카드도 뭐야, 상무일동? 야 여기 나 광주여대 앞이야. 아 또 불편하게 만드네. 5.1km. 너 진짜 하여튼 말씀 계속 드리면 다른 카드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좌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계좌도 우체국이라 계좌이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이제 사람들도 이제 믿을만한 것 같고, 그럼 전화번호를 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계좌번호랑 금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내주셔요. 뭐 사람 믿고 그냥 그렇게 한 거죠. 뭐
택시비 띄워먹고 도망가실 그런 분들로도 보이지도 않고. 근데 만약에 어디 시외로 몇만원 몇십만원 나왔는데 이래버리면 그건 안 되죠. 그건 떼어먹힐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입니다. 시외나 고액의 현금이 택시비가 나왔을 때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적은 금액, 그리고 또 사람들이 믿을만 하다면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근데 원래 원론적으로는 택시비는 현장 지급이 돼야 돼요. 제가 사람이 좋아서 그냥 그렇게 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라고 문자 넣어 드렸습니다. 뭐 별일 있겠어요? 보내주시겠죠. 이제 우체국 점검 끝나면. 예, 이제 지금 저는 픽업하러 가는데 우리 까까오띠가 어이없이 5점 몇 킬로 픽업을 줬어요. 나 어제 쉬는 날이어서 이제 나온 거라고. 내가 뭘 일 안 하고 논 사람처럼 자식이 쉬는 날인데 일을 못하게 하는데 어떡하라고. 그렇다고 5점. 그나마 아까 제가 있던 곳에서 바로 옆이 무진대로가 있어요.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지금도 110몇 그런 도로가 있기 때문에 가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건데 뭔 일로 취소를 안 하네요. 난 당연히 취소할 줄 알았는데. 어디 목적지가 어딘가 볼까요? 이지 더원 아파트. 진짜 이렇게 하면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제발 신창 이지 더원 아파트 이렇게 적어주면 안 되겠니? 콜 골라받는 거 못하게 하려고 저렇게 요즘에 뜨나? 하여튼 저는 1km 남았거든요. 다행히 취소를 안 하고 계시네요. 저는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뿅. 아, 그리고 저도 1등 형님, 1등 택시 형님 유튜브 보고 알았는데 장마철에 타이어의 공기압이 조금 빠진다네요.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라 지금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원래 저는 날씨 때문에, 기온 때문에 이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이제 기온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기도 해요. 더울 때 좀 압력이 올라간 것처럼 계기판에 숫자가 나오고, 좀 날씨가 선선할 때 계기판에 공기압이 조금 떨어지고 이런 건 있긴 한데, 점점 더 떨어지는 거 보니까 1등 택시 형님 말처럼 습도나 비하고도 이게 관계가 있지 않나 싶어요. 원래 37, 38 그랬었는데 지금 34, 35까지 떨어졌거든요. 너무 낮은 공기압은 아닌데 가스 넣으러 가면 한번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타이어 앞 체크하시고, 너무 높으면 이게 차가 퉁퉁, 아이씨, 지나갈 뻔했다. 아이씨, 그러니까 녹화할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진짜 운전에 자신 있지 않는 한은 유튜버 하지 마세요. 괜히 녹화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사고 날 수도 있고 위험합니다. 다른 유튜버 분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사고도 안 나고 자기 일 하면서 이렇게 녹화까지 하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 압이 너무 높으면 이것도 좀 문제 같아요. 40이 넘어가면 승차감이 되게 안 좋아지더라고. 차도 많이 튀고. 일단은 손님 태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무슨 얘기 했었더라? 아우, 까까우띠 왔어요. 아씨, 무슨 얘기 했었는지 까먹었어. 하여튼 뭐야, 뒤에 화단이야. 아, 차 돌리려고 했는데 뒤에 화단이네. 환장하겠네. 아, 나가는 길도 없고 진짜. 아파트, 아이씨, 남자 새끼 좀 앞에서 내리지. 물론 올라오는 길이 경사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젊은 놈이 그냥 앞에서 내리지.
에이, 또 힘들게 차 돌렸네요. 하여튼 아까 그 계좌이체 손님은 그렇게 처리를 했고, 카카오가 절 엿먹이려고 아무리 옆에 무진대로 있다고 해도 5점 몇 킬로 보냈는데 4점 몇 킬로짜리 손님이네요. 저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저 되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만큼 열심히 하고 돈 벌어주는 기사가 몇 없을 건데요, 광주에서. 아, 근데 아까 그 계좌번호 알려줄 때 모기가 들어왔나봐. 아씨, 왼쪽 관자놀이랑 왼쪽 손가락에 빨대를 꽂고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창문 다 열어버렸어요. 모기 바람에 날아가라고. 고속으로 좀 달려줘야 되는데, 아씨, 간지러워. 아,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모기에 벌써 물렸어요. 헌혈을 해버렸네, 헌혈을. 내 피 같은 피. 일단 저는 세 번째 운행하러 갑니다. 뿅. 아, 그 얘기 했었구나. 타이어 앞. 저도 한 37에서 38 정도가 좋더라고요. 40이 넘어가면 방지턱이랄지 일단 홈 같은 데서 너무 퉁퉁 튀더라고. 그래서 앞을 좀 낮춰봤더니 괜찮더라고요. 예, 손님 태울게요. 예, 안녕하세요. 모기가 들어온 것 같아서 좀 문 좀 열어놨어요. 방금 손님 내려줬고요. 4kg짜리 3연타 했습니다. 픽업 거리는 다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근데 좀 전에 오다가 무서운 거 봤어요. 와, 택시가 도대체 어디에 받아버렸는지 본네트가 꺾일 정도니까 아우, 충격이 상당했을 건데, 기사님이 무사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얼핏 봐서는 상당히 큰 사고인데, 와, 택시 기사님 괜찮으실까 모르겠네요. 걱정되네요. 같은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네요. 뭐 앞을 다 먹을 정도로 들어가 버린 건 아닌데 본네트가 꺾여 있었거든요. 그 정도면 충격이 상당하셨을 건데 괜찮으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도 야간에 운전 잘 안 보이고 힘들거든요. 주차되어 있는 차라든지 잘 보이지 않는 보도블럭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잘 보고 운전하세요. 너무 과속하지 마시고. 같은 택시 기사님이 다치시는 걸, 그 기사님 얼마나 다치셨는지는 못 봤는데 딱 봐도 큰 사고거든요. 걱정이 됩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아, 오늘 픽업거리 머네요. 지금도 콜이 없어서 상무직으로 가는 중인데 2.6kg짜리를 주네요. 과연 취소일지 아닐지 어디 한번 봅시다. 어디 주택가 안쪽이라 어지간하면 취소하지 않고 기다릴 것 같네요. 도로가에서 이런 2. 몇 kg짜리 와버리면 솔직히 너무 마음만 급해지고 싫어요. 그럼 저는 일단 운전에 집중하겠습니다. 뿅. 주택가로 생각했었는데 여기 대성시장 그쪽이네요. 여기 택시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이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봐봐야겠죠. 네, 80m 남았어요. 저분들인가? 예, 안녕하세요. 합동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예.
술 안 드셨어요? 술 먹었어. 아 그래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길래 발음도 너무 좋으셔서 뭐 아나운서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놀 거 많았죠. 또 근처에 지원중학교 있고 옆에 학운여중 있고. 노는 거랑 여중이 뭔 상관이 있을까요? 그 동네 아파트 놀이터는 다 우리 거였어요. 아파트 놀이터에서 많이 놀거든요. 지금하고 이제 노는 문화가 다르니까 지금은 지금은 PC방도 잘 안 가겠지만 노는 문화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그때는 거의 몸으로 노는 문화가 많았죠. 막 불 피우고 놀고 고구마 막 구워 먹고 그런 시절이 있었답니다. 뭐지? 그 보선동에 예. 지금은 살아남지만 공터가 하나 있었거든요. 옛날에 보선동에 개발되기 전에. 그래가지고 거기 제가 학원을 보선도처럼 다녔는데 예. 그 보선도처에 공터 있는 데에서 학원 가기 전에 그 공터에서 맨날 아저씨들이 담배 피우고 뭐라고 해야지? 라이터 아. 남은 걸 버리고 가셨거든요. 예. 바닥에다가. 예. 그러면 그거 주워다가 강아지 불 태우고 놀고 그랬었어요. 그거 태우고 놀고 또 라이터로 장난도 치잖아요. 맞아요. 부싯돌 빼가지고 맞아요. 그 스프링에 끼워서 달궈가지고 벽에 던졌던가. 제가 아무래도 여학생이다 보니 그렇게까지 가격한 장난하지 않습니다. 아니, 과격한 건 아니고 부싯돌을 달궈서 네. 벽에다 던지면 파파박 해요. 그건 안 해봤어요. 막 펑 하는 건 아니고. 제가 해본 최대한 그 강아지 불 태우고 강아지 불 예쁘게 타거든요. 그 정도가 잘 태달렸어요. 이렇게 아무래도 약간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조금 더 여학생들이 아무리 좀 과격하게 넣어봤자 남학생들보다 좀 더 차분하게 노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반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강아지 불태우기였어요. 그때는 노래방이 왜 이렇게 좋았나 몰라. 그럼요. 노래 개사해가지고 막 부르고 회사에서 불렀어요. 야하게도 개사하고 막 욕도 넣고 막 그런 많아요 그런 가사가. 요즘은 그렇게 잘 안 하겠지만은. 요즘 일단 그럴지도 모르죠. 그럴까요? 저는 아무래도 여고 출신이다 보니까 다들 그냥 노래방을 가도 그냥 유행한 노래 그냥 따라 부르고 그 정도로 나왔어요? 우리 때는 또 부킹으로 유행했던 노래방이 있어요. 시내 내 노래방이라고. 지금은 없어졌나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부킹으로 유명했어요. 지나가면서 부킹을 하나요? 네, 노래방에 노래 부르고 지나가면서 휘 둘러봐요. 그러고 어디 여학생들이 있다 해가지고 네. 다 합치고. 그렇게도 하는구나. 네, 그때는 그렇게 좀 그런 부킹으로 유명한 노래방이었어요. 그런 거 전혀 모르고 사는데.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남자 거식이라 공학이었으면 좋았을 건데. 맞아요, 그건 있죠. 중학교도 저 졸업하니까 한 1년인가 2년 있다가 옆에 학운여중이랑 합쳐버리더라고. 그래갖고 지금 울림중학교인가? 거기가? 울림중학교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증심사 올라가는 길에 있는 거. 조금만 더 늦게 졸업했으면 건강을 다 했을 텐데. 그죠. 이게 제가 좀 태어난 해가 뭐가 안 좋아요. 이것저것 이제 뭐 세금 같은 거 청년들 감면 받잖아요. 네. 그 아시나? 그 연말에 그 소득 공제하는 거 그런 것도 딱 제 나이에서 커트라인이더라고. 100% 면제해주고 그랬거든요. 제 아래 애들은 직장 다닐 때 소득 공제하면은 딱 제 나이 때 그게 끊기더라고요. 다 내려요 그냥. 아무 혜택도 못 봤어요. 1, 2년 동생들은 뭐 소득 공제 100% 면제 막 이런 것도 받고 그랬는데 태어난 해가 뭐가 좀 안 좋아요. 마가 꼈나 봐. 태어난 해 5.18도 일어나고. 5.18이 몇 년인지 모르죠. 80년대 아니에요? 아이고 알면 안 되는데.
나이가 뽀록 나는데. 그래도 나름 동안이에요. 보여드릴 순 없지만. 저희 아버지 고등학생 얼마였어요?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네. 그럼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딱 그 고등학생, 대학생 많이 잡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밖에 잘 안 나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죠. 위험했겠죠. 아무래도 그때 학생들도 많이 나섰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아직도 막 5.18 빨갱이라고 막 그런 소리 했었고 하면 그런 말 들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중국들 갈 쓰레기죠. 근데 인터넷에 보면 그런 말들 아직도 많아요. 그러니까 잘 보지 않습니다. 상정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광주 사람이라서 그런지 원래 고향은 목포인데 네. 유치원 전에 광주로 왔거든요. 아, 광주 사람이네요. 예, 그래서 그런지 이상하게 5.18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눈물 나고 찡하고 그러더라고요. 저 그래서 못 봐요. 저는 그래서 태극기 날리고 나 아직까지 못 봤어요. 태극기 휘날리면 6.25잖아요. 6.25인가요? 예, 그 약간 5.18 관련된 거 있었잖아요. 5.18 그 영화 하나 있었는데. 예, 있었어요. 그 김상중 김상중. 제가 그것도 못 봤어요. 그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영화의 약간 쇼컷이라고 해야 될까? 예. 약간씩 좀 영화를 요약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보다가 제가 껐거든요. 못 있어가지고 그렇더라고요. 약간 광주 사람들 특징이 그죠. 어렸을 때뭐 중고등학생 때 항상 체험학습을 그런 5.18 국립공원에 근데 가잖아요. 예, 근데 저는 거기서 그 사진 같은 것도 제대로 못 봤어요. 너무 마음 너무 아파가지고. 참혹하죠. 그쵸. 얘기하면서도 찡하네. 왜 이래? 그쵸. 이게 어쩔 이제 수 없어요. 원래 이제 여자분들은 공감도 잘하고 그런 걸 좀 슬퍼하고 잘 못 보잖아요. 남자들은 잘 안 그래. 저는 한 31, 2살, 2~3살까지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어요. 아 정말요? 예. 근데 이게 나이가 어느 정도 먹어가고 한 30대 중반, 후반 되니까 어디서 어느 영화에서 처음 울었냐면 네. 그 위안부 영화 있잖아요. 아. 그 영화를 보는데 슬프긴 슬펐는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상상씬으로 그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 돌아갔는데 그 엄마가 왔냐 하는데 와 거기서 빵 터져버렸네. 아 듣기만 해도 슬퍼. 꼭 참고 있었는데 아 듣기만 해도 슬퍼. 엄마가 왔냐 하니까 와 거기서 눈물이 빵 나버리네. 그때가 제가 아마 영화 보면서 처음 울었던 기억일 거예요. 이제 그 뒤로는 수도꼭지야. 좀 슬픈 영화, 슬픈 영화 이제 뭐 아버지나 뭐 할머니에 관한 드라마 그쵸 가족 그런 것들. 그런 거 보면 막 눈물 질질 짜고 있어 혼자. 이게 남자들은 이제 점점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잖아요. 그 영향일 수도 있고 특히 막 아버지, 할머니 아프고 어찌고 이런 드라마 내용 보면 혼자 질질 짜고 있어. 공감합니다. 눈물을 흘리는 게 좋은 거라잖아요. 그럼요. 참는 거보다 배출을 하는 게 좋은 거래. 근데 저는 그리고 그렇게 기뻐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거 보고도 약간 좀 감정을 못 느낀다면 좀 슬프지 않을까요? 그죠. 그거 좀 자체만으로도. 무감각하고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인생에 별로 즐거울 게 없잖아요. 그죠. 즐겁고 슬프고 그런 감정을 느낄 게 별로 없을 테고. 저도 약간 그런 거에 좀 많이 감정을 많이 느끼는 편이어서 일부러 좀 잘 안 봐요. 너무 감정 소모가 심해서 일부러 안 봐요. 방금 이 차도 사고 날 뻔했네. 그러니까요. 아까도 오다가 풍암지구에서 택시가 어디를 세게 받아버렸는지 앞에 번네트가 이렇게 꺾였더라고. 사람 안 다쳤나 모르겠어요. 그 정도 사고면 꽤 큰 사고인데. 아이고 검은 고양이가 날 쳐다보네. 나랑 눈 마주친 것 같은데 방금.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원래 검은 고양이 보면 재수없다 하지 아니에요. 않나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시다. 저는 별로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사람이 믿는 대로 예,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그럼요. 어느 쪽이세요? 날씨 내려 그냥 내려주시면 되죠.
깜깜한데 들어가셔도 돼요? 바로 여기 왼쪽이어가지고 괜찮아요. 왼쪽에? 네. 예. 네, 조심 바로 들어가세요. 왼쪽이죠?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예. 8,640원입니다.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제 녹화는 끊었다가 이제 아가씨랑 얘기하면서 다시 녹화를 켜긴 했는데 아가씨가 워낙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셨나 모르겠네요. 뭐 긴 시간은 아니지만 오면서 이렇게 저는 이야기가 통하고 마음이 맞으면 이 얘기도 하면서 온답니다. 좋잖아요. 예, 까까우띠. 지원 학동. 여기가 뭐 그렇게 외곽은 아닌데 조대병원 옆인데 그래도 콜이 들어왔어요. 1.3km인데 신호가 막아요. 양 옆에 차가 있어서 신호 위반도 못하겠고. 그럼 저는 다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뿅. 희한하게 지금 4탕 했나? 4탕 했나? 다 4km대네요. 희한하네요. 그래서 지금 매출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지 지금 1시간 5분 정도 됐는데 32,000원. 그러니까 시간당 한 3만원 정도밖에 못 했네요. 물론 이제 심야에 뜨는 대로 이제 다 받아서 쳐내야 매출이 되긴 하는데 이렇게 단타만 계속 돼버리면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우리는 픽업을 하러 가고 또 모셔다 드리고 이런 두 가지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단타만 이렇게 쳐버리면 매출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이번 콜은 좀 더 많이 가길 바라면서 어디 가는지 한번 볼까요? 클립 미디어. 도대체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도에도 나오나 혹시? 안 나오겠죠? 방금 지도는 아마 픽업 지도겠죠? 그럼 열심히 픽업하러 갑니다. 뿅. 지금 말바우 시장 뒤쪽으로 들어왔는데요. 손님 하나 내려줬는데 또 4km대네요. 희한하네. 4km의 저주에 빠져버린 것 같은데 지금 5탕째인가? 한 6, 7천원씩 나왔으니까 6탕째인가? 정확히 탕수는 모르겠는데 5탕인가 6탕째 모든 손님이 4km대입니다. 이런 일도 없었는데 희한하네요. 일단 이 동네는 콜이 없을 걸로 예상은 되고요. 저는 일단 담배는 하나 피고 1시간 넘게 일했으니까 담배는 하나 피고 가겠습니다.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담배 피는 사이에 콜이 들어왔고요. 1.5km 가깝진 않네요. 빨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이제 흡연자라 담배를 피러 가는 것도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움직여서 다리도 풀고 또 발목도 풀고 굳어있던 걸 좀 풀어줘야 돼요. 허리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안 그러시면 나중에 관절에 문제 생기시니까 여러분들도 뭐 한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차에서 내리셔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몸에 좋습니다. 그리고 환기도 잘 해주시고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잔소리처럼 듣지 마시고 이걸 생활화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아요. 그나마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은 담배 피면서 하면 되는데 담배를 아예 안 피우시는 분들은 잘 안 내리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덥다고 안 내리고 춥다고 안 내리고. 그러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내려서 팔다리나 어깨 이런 걸 좀 풀어주시면 아무래도 몸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저는 픽업하러 갑니다. 뿅. 이제 거리가 좀 남았기 때문에 한마디 더 드리면, 제가 아까 사고 처리하고 있는 장면 못 깨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필 또 안타깝게도 택시가 망가져 있었고, 그 전에는 제가 제 신호에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택시가 앞으로 옆에서 휙 하고 속도내서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내 신호라고 해서 방심하고 그냥 막 밟고 가시면 안 됩니다.
내 신호에도 옆을 한번 살피고 가셔야 돼요. 내 신호로 가든 남의 신호로 가든 항상 안전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의 잘 살피시고, 이거 보시는 분들은 절대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루에 30만원 40만원 하면 뭐합니까? 사고 나면 말짱 다 꽝입니다. 항상 안전을 베이스로 운전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럼 진짜로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뿅. 아우, 방금 드디어 이제 4km의 저주를 깼거든요. 깼는데 오는 내내 얘기하고 왔네. 남자 손님이었는데 아우, 말도 많고 또 저랑 말도 통하고 나이도 3살 차이밖에 안 나고 해서 오는 내내 이야기했네. 내가 좀 지칠 정도로. 오늘 원래 평소에 새벽에는 대화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술 취한 손님, 술 먹고 한숨 쉬는 손님, 지쳐있는 손님,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의 대화가 없는데, 아우, 이분하고는 계속 대화하면서 왔네. 오늘 2연타로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그래도 내려주고 빠르게 콜이 들어와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먼 거리는 아니네요. 한 1km 정도였나 보네요. 그럼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뿅. 원래 심야에는 2시까지 한 최한 7만원 정도는 벌어줘야 되는데 오늘 5분 7분 늦게 나와서 그런지 단타가 너무 많았는지 이제 5만원 벌었네요. 저 손님까지 하면 한 어디 가시지? 월드 드림랜드 어딜까요?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겠고 6만원은 안 될 것 같... 어이씨, 경찰이다. 봤을까? 나 불법 좌회전 했는데 봤을까요? 못 봤겠지? 제발 못 받기를.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다행이다. 봤는지 못 봤는지, 좌회전 하는데 고가였거든. 아니, 다리 밑이었거든요. 좌회전을 하는데 이제 차가 안 오길래 신호 위반. 또 얘기하다 지나쳐버려. 손님이 어디 갔지? 손님이 안 보이네요. 여긴가? 여기인 거 같네요. 잠깐 손님 태울게요. 뭐지?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기 무슨 촬영했나요? 네. 무슨 영화 촬영. 영화 촬영이요? 뭐 대학교에서 뭐 그런 거 한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진짜 감독? 인데 예. 개봉을 한다고는 들었는데 우리 전북 지역에서 촬영하는 거. 전북이요? 우리가 알만한 감독님인가요? 아니면 모르실까요? 영화 촬영 현장 진짜 오랜만에 지나가보네. 저긴 원래 사진관인 거예요? 네, 옛날 사진관이죠. 영화 촬영하러 많이 오나 봐요. 제목이 뭔지. 사진관 블루스라고. 사진관 블루스요? 네. 그 드라마랑 제목이 비슷하네요. 그 제주도에서 찍은 네, 거. 우리들의 블루스. 혹시 개봉하면 보러 갈게요. 감사합니다. 그래주세요. 아마 내년일 것 같긴 한데. 내년이요? 네. 제가 내년까지는 꼭 여자친구를 만들어 놓겠습니다. 혼자서도. 예.
혼자서라도 꼭 갈게. 이제 촬영 끝나신 거예요? 네. 피곤하시겠네. 진짜. 뭐 그럼 뭐 조감독 뭐 그런 거지? 저는 배우예요. 아, 배우세요? 네. 제가 지금 배우로 되었단 말입니까? 아 근데 저도 영화 촬영은 처음이어서 아, 학교에서만 이제 연극하다가 사인이라도 하나 받아놔야 되나? 사인도 없어요. 영화 잘 되시길 빌게요. 감사합니다. 잘 돼서 이제 TV에도 나가고 깐느에도 한 번씩 가고. 와, 진짜 꿈 같은데. 재능 있으시고 끼 있으시면 될 거예요. 이제 또 소속사도 잘 만나야 되겠지만은 소속사가 제일 중요하긴 한데 나쁜 놈들이 하도 많아서 맞아요. 막 성적으로 이렇게 굴리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이런 것도 다 인맥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도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저 얼굴이요? 예, 나중에 저 배우 내가 태웠다 할 수 있죠? 예쁘게 생기셨네. 근데 살을 너무 많이 빼신 것 같은데? 저요? 네. 네. 얼굴 되게 말라 보이시는데 아닌가? 아 살짝 얼굴이 좀 살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아는 동생도 서울 쪽에서 배우 쪽으로 뭐 해본다고 했었는데 하고 있나 모르겠네. 근데 서울에서 하는 게 확실히 기회가 더 많은 것 그쵸. 같아요. 아무래도 그쪽이 좀 더 그런 것도 많고. 네. 하여튼 사람은 서울로 가야 돼. 맞아요. 말은 제주도로 가고 사람은 서울로 가라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서울 쪽이 기회가 많이 열려있고 자리가 많아요. 대신 이제 생활비가 많이 들고 살기가 좀 쉽지 않죠. 그럼 경쟁률도 치열하고. 근데 서울에 뭐 친척 같은 거 있으시면 신세 지면서 가서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죠. 멀리 가시네? 좀 쉬고 계세요. 피곤하실 텐데. 제가 말 안 걸게요. 괜찮아요. 이 앞에 세워드릴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영화 잘 찍으시고 시문화처럼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예.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방금은 여자 손님 한 분을 태웠는데 꼭 무슨 촬영 장소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슨 대학교 동아리 같은 거 그런 데서도 막 작은 독립영화 같은 거 찍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가 하고 물어봤는데 그런 건 아니고 뭐 우리가 알만한 감독이나 배우는 아닌데 그 작은 영화 찍는 그런 감독인가 봐요. 가까웠대. 그러고 얘기하다 보니까 배우시더라고요. 근데 거리가 꽤 한 12km 정도 오시는데 괜히 피곤하게 할 것 같아서 길게 얘기는 안 했고 그냥 짧게 이래저래 영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중에 개봉하면 보러 간다고도 하고 어떻게 되게 이쁘게 생기셨더라고요. 전주에서 오셨는데 오늘 대화를 많이 하네요. 가까운 거리였으면 같이 대화하면서 목적지까지 왔을 건데 너무 거리가 10km가 넘어가니까 괴롭힐 순 없잖아요. 그래서 한 1km 정도만 2km만 얘기하고 피곤하실 텐데 쉬시라고 제가 말 안 걸겠다고 하고 그러고 목적지까지 왔습니다. 잘 돼서 8월에 크리스마스에 시문화처럼 되시라고 말씀드렸고 잘 되면 좋죠. 나도 내가 그 배우를 태웠던 택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저는 지금 픽업이 들어왔는데
담배 피고 있어요. 갈라면 가라. 오늘 어차피 망했어요. 이제 6만 얼마 벌었는데 2시간 넘었는데 그냥 심야에 최하 벌이 정도 했네요. 취소 안 하려나 거의 2.2km요? 오늘따라 거리가 왜 이리 멀어? 와드림 어딘지도 모르겠고 멀리 가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일단은 그래도 픽업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 한 1분 정도 안 움직여서 취소할 것 같긴 한데 안 하면 가는 거고 하면 마는 거고 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그럼 저는 픽업하러 가볼게요. 잠시. 유턴을 했더니 바로 1.1km로 줄어버리네요. 손님도 이걸 봤을까요? 제가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말고 아니면 말랑 깨롱 깨롱 깨롱. 그럼 뿅. 아, 오늘 말을 좀 많이 했더니 목이 컬컬하네. 이거 녹화한다고 말을 많이 하지 손님하고는 솔직히 요즘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술 취한 사람들하고 대화해봤자 대화도 잘 안되고 그랬는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술을 드셨지만 멀쩡한 분, 술을 안 드시고 연기하신 분, 술이 좀 취했지만 말이 많은 분, 오늘따라 대화의 장이 자꾸 열리네요. 저는 대화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하하하하. 그럼 픽업하러 가겠습니다. 뿅. 아이고 방금 앞에 티블루 택시 한 대 있었는데 백발의 어르신이 운전을 하고 계시네. 아, 티블루 어르신들이 하기 쉽지 않은데 저처럼 99.9% 수락률이면 어르신들이 이 콜 따라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이 시간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래도 그나마 택시 업계에서 젊은 축인 저도 콜 밀려올 때는 장난 아닌데 지금이야 이제 좀 괜찮지만은 그래도 저 연세에 티블로 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파이팅 하십시오. 개인 택시인지 법인 택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파이팅. 네, 지금 저는 아까 손님 내려주고 거기가 소촌공단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콜 찾아서 일단은 하남 콜럼버스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당연히 번화가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도 근처에 번화가가 어디 있는지 잘 파악해 놓으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콜 수락률 신경 쓰시고요. 솔직히 요즘 콜로 매출 올리지 길빵으로 매출 올리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콜 떼기 하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이 보장이 되니까요. 나는 뭐 살랑살랑 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콜 수락률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는 기본 이상의 매출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은 콜 수락률 신경 쓰셔야 합니다. 그럼 저 정도로 좀 기복이 없는, 지금까지 제 매출 뭐 항상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저는 평균적으로 30 정도 하거든요. 요 근래 들어서 조금 부진하긴 한데 그래도 한 27, 28 정도는 하고 있어요. 큰 기복은 없죠. 뭐 비수기네 뭐네 해도 제가 그 영향을 거의 안 받아서. 근데 지금 영향 받고 있네요. 콜이 안 들어오네요.
주겠죠 뭐. 오늘 어차피 새벽 4시간만 하려고 나온 거라 많이 못 벌어도 상관은 없어요. 전에도 심야에 4시간 나와서 못 벌 때는 10만원 벌고 들어가기도 했어요. 한 10만원만 해도 나쁘지 않죠 뭐. 그럼 저는 콜럼버스 쪽으로 한번 가봅니다. 아, 오늘 금요일이구나. 아, 그게 금요일, 토요일, 날 넘어서 토요일. 아, 금요일이었구나. 아, 이런 날은 좀 늦게까지 놀 텐데. 근데 아직까지도 콜이 안 들어오네요. 바로 지금 하남 콜럼버스 옆에 왔는데 콜이 안 들어옵니다. 일단 대기할게요. 뿅. 예, 운 좋게 그냥 담배나 하나 피려고 했었는데 옆에 손님들이 담배 피고 가시자고 그러고 길빵 하나 잡았습니다. 뭐 길빵 하루에 몇 번은 수락률에 크게 영향이 없으니까요. 손님 태울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길빵 태웠다고? 그래도 11,000 얼마? 굿입니다. 굿이에요. 한 군데 경유하고 오긴 했는데 바로 한 200-300m? 300-400m 정도 거리, 이 정도는 웃으면서 내려다 둘 수 있죠. 아,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래버리면 속 상하는 거고. 아, 근데 그 어떤 1등 형님이 1등 택시 형님이 그랬구나. 경유를 거부해도 이게 승차 거부가 된다네요. 참 멋같은 법이에요. 아니, 대리도 경유비를 받고 배달도 날씨 할증 요금을 받는데 왜 택시는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택시만 법을 지키는 운송 수단입니까? 이건 진짜 너무 택시한테만 불리한 게 너무 많아요. 아니, 하다못해 대리도 경유비를 받고 운행을 하는데 왜 택시는 그걸 못 받냐고. 못 받는 걸 넘어서 안 하면 승차 거부를 해요. 이런 개 같은 법이 없어요. 하여튼 간에 에휴, 답답합니다. 그 무슨 국무총리인가는 택시비 얼마인지 아세요 하니까 1,000 얼마 이런 개지랄 떨고 있고. 잠깐만. 방금 또 녹화하다가 지나쳐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아이고, 이쁘게 생기셨네. 착하게 생기셨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우 아파트 맞으시죠? 예. 네, 방금 또 한 10kg짜리 한탕 끝냈고요. 오늘 좀 매출이 부진했는데 좀 장거리가 갑자기 쳐주네요. 근데 방금 좀 황당했어요. 되게 이쁘게 생기시고 좋은 분이셨는데 현금을 내시더라고. 근데 내가 오늘 돈을 안 갖고 와버렸어. 원래 지갑에 잔돈이랑 다 갖고 다니거든요. 이제 동전은 차에 있고 어제 그 오바이트 그것 때문에 환기를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서 선바이저보다 조금 덜 될 정도로 창문을 4개 다 열어놓고 퇴근을 했어요. 환기 좀 되라고. 괜히 창문 조금씩 열어놓고 가는데 차에다 돈을 놔두고 가기가 그렇더라고요. 지갑에 그래도 한 20-30만원 들어있거든. 그래서 지갑을 어제 가지고 집에 갔는데 그걸 집에다 놔두고 와버렸네. 아이씨, 현금 손님이 뭐 꼭 좋고 나쁜 건 없지만 그래도 잘하면 동전이라도 몇 개 팁으로 받거든요. 보통 한 뭐 8,500원 나오면 1,000원만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시니까. 그랬는데 이걸 지갑을 놔두고 와버려가지고. 그래도 다행히 손님이 센스있게 카드로 계산해 주셔가지고 잘 계산했습니다. 역시나 이쪽 일곡 쪽은 콜이 안 들어오죠. 사람도 없고.
근데 저는 지금 해결할 게 좀 있어요. 네, 일단 해결할 건 해결을 했고요. 여기는 콜이 없죠, 누가 봐도. 그럼 어디로 갈까? 여기가 용봉동이 가까울 건데, 그래도 오늘 10만원은 했네요. 하하하하, 훌륭해요. 양산동도 가깝고, 용봉동, 양산동 둘 다 가까운데 둘 중 어디가 살아있을까요? 용봉동이 살아있을까요? 양산동이 살아있을까요? 저는 용봉동으로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저기 양산동은 좀 일찍 끝나더라고요. 평일에도 2시면 거의 끝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럼 용봉동으로 가서 마지막 콜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이 험난한 곳에서 콜이 들어왔네요. 허허, 참. 뭐야, 그냥 콜대기 할게요. 뭔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600m 거리밖에 안 되는데 바로 콜 취소를 해버리냐. 살짝 짜증이 올라왔는데 그냥 콜대기 눌렀어요. 잠깐만, 아유씨, 아이 짜 때문에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 저 콜 취소된 것 때문에 신경 쓰다가 에이씨, 짜증나. 신고할 걸 그랬나? 괜히 봐줬네. 우리가 연맥일 수 있는 거는 신고밖에 없죠. 여러분들도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신고를 계속 해주세요. 그래야 그게 누적이 돼서 나중에 제재를 받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남자 2명 이제 뭐 해외여행 가려고 터미널 가야 되는데 한 명은 택시를 부를 수 있고 한 명은 못 불러가지고 대신 불러준 거, 신고를 어마어마하게 당했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이 생긴 거죠.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그런 놈들은 다들 신고를 해서 엿을 먹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손님 하나 더 놓칠까봐 봐주지 마시고, 어차피 그 사람 다시 만나기는 힘듭니다. 제가 지금 2달 동안 해서 같은 손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만났을 수도 있는데, 보통 제가 뭐 흔한 나이대 기사는 아니죠. 택시 중에서도 그래도 좀 젊은 축에 속하니까 손님들은 웬만하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또 워낙 친절하기도 했고, 제가 기억 못 할 수도 있는데 기억을 했다면 기사님 안녕하세요 할 건데, 아직 아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제가 봐도 봤던 사람 또 봤던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같은 손님을 한 번 더 태운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하셔도, 취소한다, 신고하고 이 손님 만나지 않기, 버르장머리 없는 손놈들, 그렇게 하셔도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줘보세요. 계속 꾸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이용을 해서 버르장머리 없는 손놈들의 버릇을 고쳐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신고, 그리고 이 손님 다시 만나지 않기,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 이거에 동참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그놈들이 제재를 받습니다. 그럼 저는 용봉동으로 가겠습니다. 뿅. 아이고, 용봉동 가고 있는데 콜이 들어왔네요. 예, 1.1km 나쁘지 않고요. 열심히 픽업 가보겠습니다. 저 방향이면 무남동 가는 방향이거든요. 손님이 이쪽으로 다시 나오지 않는 한은, 잘하면 광산구 콜도 노려볼 만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예, 빨리 가볼게요. 709m, 681m. 제발 광산구 콜로 저를 퇴근시켜주길 기대해봅니다. 뿅. 그냥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우남동이었어요. 세상이 내 맘대로 될 리가 없죠. 아 근데 어디서 왜 이렇게 오바이트 냄새가 나지? 기분이 그런가? 아닐 거예요. 아까 이 전에 여자분이 있을 때 그때 약간 냄새가 났거든요. 타기 전에 오바이트를 했었을 수도 있고 차에다는 안 한 것 같아요. 방금 뒷좌석 보니까. 근데 되게 찝찝하긴 하네요. 물론 어제 그 테러 때문에 괜히 나는 것처럼 느끼는 걸 수도 있고, 일단 환기를 좀 하고, 지금 여기 바로 고가가 있어서 광천 터미널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일단 저는 퇴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퇴근 운행으로 바꾸고 터미널 쪽으로 해서 상무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는 중에 이제 콜이 없으면 항상 똑같죠. 가는 중에 콜이 없으면 상무지구에서 담배 하나 피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108,800원 했네요. 오늘 좀 손님 처음에 이제 단타가 한 대여섯 타가 걸려서 좀 돈이 안 됐고, 그 뒤에 그래도 이제 장타가 몇 개 받쳐줘서 10만원은 넘겼는데, 금요일 새벽 치고는, 이제 금요일에서 날 넘어온 새벽 치고는 약간 저조하네요. 보통 한 12만원 정도는 해줘야 이게 맞는데, 오늘은 좀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래도 나와서 번 게 어디에요? 6만원 번 거 아니에요? 4시간 하고 6만원 벌었으면 그냥 잔업 4시간 시급이구나. 회사에서 잔업 4시간 하면 6만원 정도 벌거든요. 딱 잔업 시급 벌었네요. 그럼 저는 대기하러 출동합니다. 뿅. 그리고 영상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뭔 몇 시간 만에 올라간 거야? 한 6시간? 막 중간에 성공했다가 거의 성공까지 갔는데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버리고, 뭔 영상 올리는데 6, 7시간이 걸려. 그래갖고 새벽 1시 넘어서 그 30일 건가 올라갔나봐요. 그러니까 조회수가 8. 진짜 뭔 원래 한두 시간이면 올라가야 되는데 폰으로 올려서 그런가? 속상하네. 어쨌든 새벽 1시에 올라가서 영상 있으니까 봐보시고요. 요즘에는 이제 운행 영상 올릴 때 그냥 안 올리고 제목에다가 그 중간에 팁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아니면 초대 가수 이런 걸 써서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 보기 귀찮은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 부분은 보시라고 설명에다가 몇 분의 이 부분이 있다고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기 힘드신 분들은 그 체크된 부분만이라도 보시면 약간의 팁이 올라올 때도 있고, 초대 가수라든가 사고 이런 거 올라온 거 체크해 놨으니까 제목 밑에 보시면 설명에 시간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부분만이라도 챙겨 보시면 약간의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는 상무직으로 갑니다. 뿅. 네,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예. 와, 오랜만에 퇴근 콜 받아보네요. 진짜 얼마만에 받아보는 퇴근 콜인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달려가 볼게요. 다행히 거리도 가깝고,
바로 30초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박수! 그럼 빨리 픽업 갈게요. 뿅! 방금 손님 3분, 그 중에 한 분은 우남동에서 내리시고 2명 여기 신창동으로 왔어요. 다행히 집하고 되게 가까운 데로 왔죠. 아씨, 경유가 거부하면 승차 거부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쩌겠어요. 승차 거부를 못 한다면 서로 기분 좋게 가야죠. 근데 방금도 신창동 우체국 가는 길에 내려주는 게 아니라 우남동 쪽으로 돌아서 와야 됐어요. 어찌 보면 경유라고 가는 길에 내려주는 게 아니죠. 근데 불법이라는, 거부하면 불법이라는데 어떻게, 기왕 태우고 갈 거면 웃으면서 가야죠. 그래도 다행히 그 콜까지 해서 12만원 딱 넘겼습니다. 기본을 했네요. 오늘 4시간에 12만원, 시간당 3만원 밖에 안 되지만, 안 될 때는, 야간에 심야 때도 이거밖에 안 돼요. 잘 될 때는 한 14, 15까지도 번 적 있는데, 안 될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쩔 수 없고요. 저는 지금 퇴근 운행도 광산구로 하지 않고 수안동으로 바꿨어요. 여기서 수안동 가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콜을 그만 받겠다는 의지죠. 이대로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뿅.